어둠의 숨결에 모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과 신비한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이곳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염원들, 과거의 속삭임,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비밀들이 얽혀있는 곳입니다. 공포로 가득 찬 이 여정에 발을 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의 이야기들은 당신의 영혼을 시원하고 당신의 마음을 떨리게 할 것입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소리 들리시나요? 그것은 바로 평화롭지 못한 영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소리입니다. 모든 빛을 지루하고 어둠의 숨결에 어두운 세계로 발을 내디뎌 보세요. 그곳에서 숨겨진 비밀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 외가댁은 경기도 화성시 쪽에 있다. 어렸을 때부터 외가댁에 자주 놀러갔고 그래서 온 동네 마을 소문은 어느 정도 아는 수준이 났다. 우리 외갓집에 점잖아 있는 언덕의 바로 밑에는 노부부가 사는 집이 한 채 있었다. 자식들이 부모를 만나러 오지 않아 그 노부부들은 두 분이서 조용히 살고 계셨다. 아니, 애초에 자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집의 할아버지 분의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고 금방 늙으시더니 돌아가셨다. 그때가 아직 내가 어렸을 때였는데 건강하시던 분이 매번 될 때마다 10년씩 늙어가는 걸 보고는 충격을 먹었다. 그리고 홀로 남게 된 그 집의 할머니는 점점 이상해져 가셨다. 이상해진다는 게 도를 넘을 정도로 마을 주민분들은 그 할머니가 이상하다며 멀리하라고 아이들에게 당부하셨는데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그 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몇 년이 흐르고 어느 날 밤이었다. 그 시절엔 매주 토요일 밤마다 토요미스테리 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TV에 방영되곤 했다. 나와 내 사촌들은 옹기종기 모여 이불 속에 몸을 파먹고 토요미스테리 극장을 보고 있었다. 음악 거천지 그날의 기억이 나에게 충격적이었는지 그때 방송 내용도 기억난다. 음악 무슨 사청원 세계에 빨려 들어가듯 사람들이 텔레포트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하다가 순간 이동되고 일본의 어떤 도롱 위에 차가 이상한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었다.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너머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들려왔다. 나와 내 사촌들은 그렇게까지 어린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라 다같이 어멈 울면서 부모님한테 달려갔던 기억이 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집의 할머니가 갑자기 비명을 지른 것이란다. 그의 이후 외갓집에 놀러만 가면 몇 번이나 할머니가 옥반쯤에 기념을 지르곤 했다. 확실히 말하면 그건 그냥 기념이 아니라 무언가에 급격하게 놀라거나 죽기 직전의 단말마 같은 느낌이었다. 듣는 사람까지의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부모님과 친척들도 다 같이 놀라는 분위기였다. 처음에는 그냥 기념만 지르셨는데 그게 점점 바뀌어갔다. 꺼져. 저리 가라. 안 나다. 밤중에 하도 목소리가 커서 처음엔 다들 깜짝깜짝 놀랐다. 마을 사람들은 다들 그 할머니를 미친년기라고 불렀다. 나중에는 외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저 또 시작이네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했다. 해가 지날 때마다 그 미친년이라고 불리는 할머니의 비명소리도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 틴에 붙이듯이 점점 약해져 갔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도 어느덧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였다. 더 이상 마을의 할머니의 비명은 들리지 않았다. 음악 어느 날 할머니가 임종 직전이라며 친척분들이 돌아가며 그분 집에 찾아가 감금을 해드렸다. 당시에는 큰 이모도, 외삼촌, 작은 이모도, 아버지네 분이서 돌아가면서 감금을 해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집 중 몇 분과 그분 임종 직전이라고 임종 직전에 다 같이 모여 있었다. 나는 어머니께서 외갓댁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집에 두려 그냥 따라간 것이었다. 그날 처음으로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얼굴엔 큰 반점들이 잔뜩 튀어 있었고 이불 위에 누워 계셨다. 그때의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무서워서 지금 생각을 끄집어내며 글을 쓰고 있는 지금조차 온몸이 쭈뼛쭈뼛 선다. 화마는 소리가 부엌 쪽에서 들렸다.
아마 발 안에 문이 열린 것이겠거니 했다. 그리고 한 몇 초 후 할머니가 눈을 크게 아주 크게 뜨시며 흠칫 놀라셨다. 임종 직전의 눈빛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았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부엌 쪽으로 향해 고개를 휙 돌리더니 이 새끼야, 왜 또 왔어? 마침 할머니의 위치에서 부엌 쪽으로 앉아 계시던 분이 작은 이모부셨는데 작은 이모부가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던 것 같은데 덜컥 놀라셨다. 나는 못 데려간다. 저리서 꺼지지 못할까?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그 순간 외삼촌이랑 작은 이모부랑 눈이 마주치셨는데 아이 컨택을 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신 분 갑자기 두 분이서 자리에 일어나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마 누가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다. 1분도 지나지 않아 두 분이서 다시 방 안으로 돌아오시더니 아무도 없다고 고개를 가로지셨다. 할머니의 시선은 바로 앞에 무언가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한 듯이 계속 허공을 바라보며 푸tum쳤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맞발을 떨렸다. 그리고는 꽤 하는 소리를 내시던 이 눈동자와 고개 모두 뒤로 젖혀진 채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집은 주일 없는 폐가가 되었다. 그 다다음이었나. 한 2년 정도 흘렀던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일 이후로 우리 집에 예분이 뛰었던 것 같다. 그는 부부께서 가난 말기로 돌아가셨다. 그때 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고 온몸이 노래지는 걸 보고는 충격을 먹었다. 그리고 다음에 외삼촌이 시기에 불치병 판정을 받으셨다. 온몸에 살이 타들어가는 병이었는데 그래서 외삼촌은 뼈만 남으셨다. 같은 해 아버지께서 척수조면인가 비슷한 질병으로 사망의 문턱을 넘으셨다. 외삼촌의 병을 듣고는 조막검진을 했는데 6개월 정도만 늦게 발견했어도 사망할 뻔했다고 의사가 그랬단다. 그 다음에는 작은 이모부와 작은 이모가 교통사고가 나셨다. 혹시 기억할 사람은 있으려나? 그 경부선 30초 교통사고 이 사건 아는 사람은 알 텐데 아무튼 작은 이모부가 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자꾸 집안에 흉조가 들자 외할아버지께서는 결국 참다 못해 집에 유명한 무당을 불렀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무당을 보았다. 맞은 꼴이 오싹했던 건 아닌데 뭔가 그 오묘하고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 기분. 쉽게 그냥 무당 불러보면 님들도 같은 기분을 느낄 것이다. 아무튼 그 오묘한 상황 속에서 무당이 외가 친척 모두 모여있는 앞에서 거실 한가운데에 떡하니 앉았다. 그리고 반원형으로 친척분들이 무당을 둘러싸고 앉았는데 무당이 양반 자세로 오이고지 앉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명상하더니 벼랑간에 무슨 부채 접은 모양처럼 생긴 막대기로 어딘가를 딱 가리켰다. 거기가 집안에서는 베란다 쪽의 난충 화분 쪽이었는데 난 너무 뜬금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벼랑간 작은 이모부가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순간 왜지 생각했다가 한참 어리 왜인지를 알았다. 무당이 가리킨 곳이 그 노부부께서 돌아가신 폐가가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무당이 말했다. 다른 것들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왜인지 무당의 한마른 목소리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었다. 저기에 아주 제일 나쁜 귀신이 있다. 단 사람 다 데려가고 귀신이 이 집으로 들어와서 또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외할아버지의 귀가 너무 세서 집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계속 있으면 외할아버지 빼고 다 죽는다. 외할아버지 늙어서 귀가 다 빠지면 마지막으로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실 것이다. 이런 내용인 것 같다. 그러면서 곡지머니 2개를 지셨는데 이거는 저 집 주위의 사방에다가 골고루 뿌리고 이거는 저 집과 이 집 사이에 뿌려라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무당이 가자마자 바로 실행으로 옮기셨고 몇 년 후쯤에 그게 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집 주위에다가 뿌리라고 한 것은 무슨 덩쿨의 씨앗이었다. 지금은 그 폐가가 완전히 덩쿨로 뒤엄쳐 덮여있다. 그리고 집 사이에 뿌리라고 한 것은 단풍나무 씨앗이었다. 우리 외가집 정자와 폐가 사이엔 지금 단풍나무 2그루가 많이 자라있다.
덩쿨과 단풍나무가 귀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외갓집의 나쁜 일은 거의 1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한참 후 오늘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그 할머니는 항상 창문을 열고 집안에서 항상 놀고 있는 우리들을 말없이 바라보곤 했다. 그땐 무서워서 눈만 마주치면 부모님께 달려갔다. 부모님은 항상 그 집 근처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 할머니는 날 좀 구해주세요 라고 매일마다 숨부름 외치고 계셨던 건 아닐까? 눈만 마주치면 피했던 나 자신에게 미안해진다. 단 한 번도 인사드리지 못했는데 모든 것이 끝나고 외갓댁을 방문할 때마다 덩쿨로 뒤덮인 그 집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어둠의 숨결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짜릿하고 오싹한 순간을 선사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많은 무서운 비밀을 탐험해봅시다. 여러분의 의견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이 저희가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곳에서도 깊은 비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